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금리 인상 배경과 경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상됐던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놀랄 만한 일입니까? 아니 예상했던 수준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채권 전문가 한 10명 중에 9명이 이제 0.25% 인상을 다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시장이 이제 예상한 만큼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4번 연속 올린 적은 처음이거든요. 한 번도 없었는데 넉 달 이제 4번 연속 올렸고, 그리고 이제 10월하고 11월에 한 번 더 있거든요. 근데 네. 아마 그때도 지금 기조면 0.25%씩 그냥 단계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번 연속 올리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6번 연속. 여섯 번 예. 연속.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니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빨리 가는 편이고, 한국은 작년부터 미리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순차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금리를 또 급격하게 올렸을 때 경제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창용 총재 입장도 물가가 먼저다. 그래서 물가를 좀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준 유지하겠지만 경제 상황도 계속 참고는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좀 기반을 해가지고 이게 0.5% 올릴 수도 있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동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이제 올려서 2.5까지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한 3%까지는 좀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물가가 잡혀야 또 금리도 안정이 되는 건데 지금 물가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더 올렸더라고요. 예, 이게 4.5%였는데 원래는 이번에 5.2%까지 올렸고, 이게 5% 물가 상승률 전망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고, 이창용 총재도 언급했듯이 2에서 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좀 감당할 수 있지만, 이게 5에서 6%면은 이제 국민들이 좀 감당하기가 좀 쉽지 예. 않은, 사실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좀 높은 물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올해까지는 이어진다고 보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금 어쨌든 이제 물가를 좀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좀 피력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좀 낮아졌던데 이거. 네, 이번에 예. 좀 낮아졌습니다. 그 7월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그게 사실 6.3% 정도 올랐었잖아요. 예. 근데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4.3%인데 전달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게 4.7에서 4.3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다가 최근에 좀 국제 유가가 많이 안정감을 찾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인플레 심리도 약간은 좀 안정됐지만, 그래도 4%대면 아직도 사실은 높거든요. 사실 이게 2%대까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뭐 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금리 올려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그 추이나 성과를 보면은 물가를 잡는데 이 금리 인상이 이 속도나 이런 것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미국을 좀 약간 쫓아가는 좀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연준이 했던 거는 어쨌든 굉장히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으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가속화시켰는데, 효과가 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생겨서 실제 네네. 국제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게 120달러를 올해 상반기 유지하다가 한때 8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한 93달러 정도 하는데 많이 떨어졌죠. 근데 미국에도 가장 물가에 많은 걸 차지하는 게 한 30% 정도가 에너지, 휘발유입니다, 사실은. 근데 휘발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달러가 넘었는데 최근에 한 3달러대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건 이게 사실은 뭐 공급이 늘어서는 아니고 네. 사실 수요 위축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연준이 뭐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라도 좀 위축시켜서 물가를 떨어뜨리자. 그게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지금까지 좀 발휘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도 이제 물가는 좀 피크아웃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상황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사실은 지금 어쨌든 금리를 좀 올리면서 좀 물가 안정화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속도는 뭐 미국보다 좀 느리지만 한국은 사실 작년부터 미리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한은에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뭐 채소 가격이나
뭐 유가라든가 요즘에 또 LNG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네. 지금 왜냐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뭐 이 글로벌 정세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방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적절하게 지금 금리는 올리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물가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더 올라간다면 0.5나 이렇게 더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그 금리 카드는 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오늘 결정에 대해서 배경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8에서 10%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큰 폭의 정책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은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유로 지역은 재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은 봉쇄 조치의 영향 등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 변수가 크게 등락하였습니다. 주요국 국채 금리가 상당폭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강세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국내 경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소비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하방 위험이 종전보다 커졌습니다. 물가 상황은 공급과 수요 측면의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4% 내외를 지속하였습니다.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 변동의 영향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40원 내외로 상승하였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순상황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 매매 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5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물가는 공급과 수요 압력이 모두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상승세의 확산 정도가 광범해지면서 금년 중 상승률이 지난 5월 전망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5.2%로 예상됩니다. 지난 2개월간 국제 유가가 큰 폭 하락한 영향으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불확실성이 큰 점, 그리고 근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에서 6%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중 성장률은 2.6%로 종정 전망치 2.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민간 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의 둔화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내년 경제 전망의 경우 아직 불확실성이 크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국제 유가가 완만히 낮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줄어든다는 전제하에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 성장률은 2.1%로 각각 전망됩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인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 경제 상황이 지난 7월에 예상했던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지난달 통방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5bp의 점진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물가는 5에서 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장 측면에서는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의 전개상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은 현재의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하에서는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 유출입을 비롯한 금융 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 정책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동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고 이제 Q&A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상당 기간 5에서 6%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금리를 지금 4번 연속 인상했는데 연말에도 또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염승환 이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 하방 위험이 있지만 지금 대외 여건이 워낙 불확실하고 물가가 워낙 높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추가 인상을 여지를 좀 남겼고 어쨌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2번 남았는데 예. 연속해서 2번 다 인상을 해서 아마 3%까지는 맞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걱정이긴 하지만 원래 보통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 나오면 금리를 낮추거나 사실 좀 동결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여전히 뭐 계속해서 글로벌 지금 그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좀 불확실성들이 좀 계속 가중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너무 높게 올라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좀 하면 그 환율에도 약간의 영향을 좀 주거든요. 우리나라 원화가 좀 강세로 가니까. 근데 예. 여기서 또 부양책이라든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약에 써버린다면은 환율은 또 더 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면에서도 아마 이런 좀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 참 걱정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 0.25%포인트 정도 올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원화 가치에 영향을 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 나라 통화가 올라가는 거니까 무조건 거기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금리를 0.25% 올렸다는 거는 단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0.25%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25% 통화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금리는 그 나라 통화 가치의 상승이다.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원달러 환율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예.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물가가 지금 워낙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부담인 게 물가 오르는데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하는 물가가 그만큼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차단하는 효과도 물론 뭐 그게 많은 걸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은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창용 총재가 금융권에서는 뭐 성장론자다 뭐 이렇게도 불리지만 앞서 이제 발표 내용은 워낙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물가 우선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도 이런 기조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뭐 한국은행 총재로는 처음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아마 금통이 끝나고 바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내용을 할지는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나온 주제가 이제 글로벌 경제의 어떤 제약 사항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제약이라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가나 유럽의 에너지 문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나 신흥국이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이 이런 제약 상황에서 어떤 좀 정책을 펼쳐야 되고 어떤 통화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지를 아마 언급할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긴축에 따른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도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라는 좀 그런 청사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어쨌든 좀 발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경제도 이제 세계적으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하는 총재가 발언하는 것이 네. 많은 주목을 받겠죠.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 미국 와이오밍주 휴양지에서 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예. 자리라고 합니다. 뭐 모이면 이렇게 술도 한 잔씩 좀 하고 그러나요? 네, 뭐 요즘 만찬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시기라서 그럴지는 좀 모르겠네요. 워낙 지금 그 상황이 엄중해서 이번에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들이 사실 중요한 또 정부의 네. 또 그러니까요.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것이니까요. 네. 파월 의장은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요? 이제- 워낙에 좀 매파로도 예전에 불렸었는데. 네, 근데 예.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는 비둘기로 많이 좀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밤 우리 한국 시간 11시에 발표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9월 FMC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그 중간에 지금 FMC가 없다 보니까 이 발언이 되게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더 주목하는 게 지난해 좀 실수를 했어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 일시적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 후로 사실 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많이 처했는데 네. 이번에는 확실히 또 그때랑 좀 다른 얘기를 할지.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엔 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내일 있을 그 발언을 주목하시고 다만 시장에서는 매파 발언 할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영향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허르 의장의 입장에서 제가 좀 변명을 대신 해드리자면 그 이후로 이제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산업에는 뭐 종목별로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한 2개 정도가 꼽는 게 일단 음식료죠. 음식료 업종은 이제 곡물 같은 걸 대부분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입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수입 단가 올라가고 사실 농심도 이번에 이제 예. 가격을 올렸잖아요. 새우깡도 예.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적자를 보다 보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좀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게 있고 또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을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철광석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하거든요. 뭐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근데 당연히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수입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피해를 보지만 또 반대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또 조선업체라든가 이쪽은 대부분 수출을 하잖아요. 국내보다는. 그럼 당연히 이 판매할 때 우리가 달러에 1,000원일 때랑 1달러에 만약에 1,300원이면 나중에 이 달러를 원화로 교환할 때 300원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럼 30% 매출 증가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출주한테는 굉장히 또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수 업종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뭐 라면도 이제 1,000원 가까이 돼가는 그런 네. 물가 폭등 시대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폭을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지만 체감하는 대출 받은 분들에게는 이게 베이비란 말이 안 네. 맞는다. 정말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하는데 체감하는 그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대출 압박 같은 게 상당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남는 소득인데 그게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생필품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자도 내야 되고 예. 근데 여기서 먹는 이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지출하는 비용은 더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나 실제 생활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결국엔 수요를 좀 둔화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성장도 갉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율이라든가 물가 상승은 사실 너무 이게 높아졌을 때는 경제에 예.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정리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